먼저 우리 오늘 진도부터 나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 지수 함수 라이트센 숙제 있었죠? 한번 먼저 지수 함수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40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41쪽 325번이요. 함수 fx는 5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하여 f-a 곱하기 f2b는 25라고 하고요. fb-a는 5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f-a는 5의 a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b제곱이 25라고 나왔어요. 밑이 같은 수끼리의 곱셈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죠. 그럼 사실상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값은 a-2b가 2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fb-a는 5라고 나왔대요. 대입을 해보면 5의 a-b제곱이 5라고 나오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b가 1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연립하면 a, b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a, b 값 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직접 그냥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또 이쪽 페이지에 질문 있을까요? 41쪽에? 없고요. 42쪽에 질문 329번이요. 함수 y는 ax제곱 위에 두 점 0,b와 10,8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a는 0,b, b는 10,8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둘 다 y는 a의 x제곱 위의 점들이래요. 그 말은 0,b를 대입해 줄 수 있어서 우리는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a의 c제곱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삼각형 OAB를 그리라고 했는데 지금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B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실을 봤을 때 삼각형 OAB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밑변의 길이가 5a라고 봐야 되고 높이를 b의 x좌표만큼이라고 봐야겠죠. 밑변의 길이는 1이에요. 높이는 c라고 볼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c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c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c가 3이라는 걸 알았으면 대입을 했을 때 a는 몇 나와요? 2 나와요. 해서 답을 다 내준 겁니다. 그래프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래프에 그려봐야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점의 위치는 꼭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세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함수 문제는. 42쪽에 또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있어요? 43쪽에 질문 있을까요? 342번이요. 함수 y는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누굴 치환을 해야겠어?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해야겠죠. t로. 단 이 t의 범위는 양수에서만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치환을 해놓고 보면은 t제곱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앞에 2로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2kt 플러스 3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줄 거예요. t-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축이 k에서 나왔는데 이 k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둘로 나눠서 봐야겠죠. 범위 안에 들어가는 상황과 들어가지 않는 상황으로. 먼저 첫 번째, 오히려 k가 0 이하여서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축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값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여기 값이 빵 뚫려 있잖아. 여기서 최소값이 나와야 하는 건데 얘가 채워져 있지가 않으니까 정확한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가 안 했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이제 k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t가 0보다 큰 부분은 얘가 양수라는 건 오히려 그래프가 이만큼이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러면 최소값 언제 생겨요? 그렇죠. 꼭지점. x가 k에서 생기겠죠. 그럼 그 값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1로 나와야 한다고.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로 나와야 한다. 그 말은 k제곱은 4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었겠죠. 양수해야 한다고요. 음수는 안 된다고요. 따라서 k는 2 이렇게 찾는 거예요. 축의 위치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따져야겠죠. 알겠나요? 다른 것도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44쪽의 질문 346번이요. 자, y는 지금 마이너스 25의 x제곱 더하기 25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얘는요, 우리가요, 5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 뭘 해야 되냐면은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통째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곱셈 공식 변형 써서 바꿔줘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해가요? 그러면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2라고 모양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t가 그냥 양수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t는 지금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근데 이 두 개는 둘 다 양수잖아요. 양수끼리의 합의 최소 구할 때 우리 무슨 조건 쓰죠? 산술기하 써야죠. 얘는 산술기하를 썼을 때 몇 이상이라고 나와요? 2 이상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이제부터 t가 단순히 양수가 아니라 2 이상인 수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함정이에요, 지금. 5의 x제곱을 그냥 단순하게 t라고 치환했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 분모가 생기니까요. t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근데 다항식에서 t분의 1이라는 게 생겼을 때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안 만들려는 거야, 지금.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t-2의 제곱 플러스 6이라는 식을 t가 2 이상인 범위 내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딱 2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에서 최대값 나오겠죠. 답은 최대값은 6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나요? 이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항상 볼 때마다 못 풀어요. 매번 볼 때마다 단순 치환만 생각해서 산술계열 생각 안 하는 거야. 이런 모양 나오면 무조건 곱셈공식 변형 써서 바꿔놓고 얘 자체를 통으로 치환해야 한다는 거. 근데 얘 자체를 t로 치환했을 땐 그 t의 범위가 양수가 아니라 산술기하 범위를 써서 봐야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소리예요. 객관식으로라도. 또 44쪽의 질문 없고요. 45쪽의 질문 45쪽 없고요. 46쪽의 질문 363번이요. 방정식 4의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래요.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k는 0이 나왔는데 우리 이거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는 0이라고 풀 건데 단 t는 0보다 커야 돼요. 그 말은 자 여기서 분명히 두 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두 근이 둘 다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판별식 D로만 풀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먼저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해.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K는 양수여야 돼서 K는 일단 4보다는 작아야 되구나 라고 했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이 필요하다 했죠. 그 말은 두 근의 합과 곱이 양수여야 한다. 두 근의 부호를 선택하려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의 부호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 그러니까 얘는 이미 양수가 나왔어. 됐어. 두 근의 곱은 이것도 양수가 나와야 한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모두 만족하는 범위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알겠나요? 왜 치환을 했을 땐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같이 봐야 한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 범위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너무 단순해져 문제가. 얘 때문에 조건이 뭔가가 생기는 거야 지금. 알겠나요? 또 다른 거 질문이 있을까요? 46쪽에 없어요. 47쪽의 질문 없고요. 48쪽의 질문 76번이요. 자, x가 0 이상인 범위에 대해서래요. 이때 4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가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역시나 치환을 하겠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자, 여기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x가 0 이상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x가 0 이상일 땐 2의 x제곱은 몇 이상이 돼? 그걸 생각해야죠. 무조건 0보다 크다가 아니야. x의 범위가 없었을 땐 얘가 양수지만 x의 범위가 있을 땐 그 범위에 맞게 봐야죠. 얘는 t가 지금
1 이상인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환을 하면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k가 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단 t가 1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그래프를 온전하게 그리는 게 아니니까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겠죠?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프로 잘라야 돼요. 자, 얘는 먼저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주면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프가 축이 어디서 생겼어요? t가 마이너스 1에서 생기긴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1 이상인 것만 그리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죠? 1 이상인 부분만 그려질 거예요. 얘만 0 이상이면 돼. 그럼 사실상 언제만 0 이상이면 돼? 그렇지. 최소값 t가 1일 때만 0 이상이면 돼. t에다가 1 넣었을 때 몇 나와요? k 플러스 3 나와요. 그게 0 이상이 되게 만들어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땐 그래프를 자꾸 그려서 봐야 한다고. 공수 1에서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했던 거 있잖아요. 걔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나요? 이러니까 지수함수 문제 다 틀리는 거야 이제. 시험 본 나오면. 왜? 평소에 유형서 문제집 풀 때, 부계집 풀 때는 유형별로 푸니까 아 오케이 범위 생각해야지 해. 이제 시험 문제 냈어. 섞어놨어 문제. 다 까먹어. 다시 제한된 범위 구해야 한다는 걸. 이해 갑니까?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땐 최대값, 최소값으로 봐야 한다는 거. 또 질문 있나요? 48쪽에서. 79번이요. 세균 A는 1시간마다 그 수가 2배가 되고, 그러니까 2씩 곱해지는 거야. 세균 B는 1시간마다 4배가 되는데, 그냥 4씩 곱해지는 거죠. 두 세균 배양기에 세균 A를 1마리, B를 2마리를 넣었을 때 최종적인 합이 136 이상이 되게 하려면 이래요. 자, 그러면은 X시간 후에는 A에는 원래 1마리가 있었던 게 계속 2배씩 곱해지니까 2의 X제곱마리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B에는 원래 몇 마리가 있었어? 2마리가 있었어. 근데 X시간 후에는 몇씩 곱해져? B는? B는 몇 마리씩 몇 배가 된대요? 1시간마다 4배가 된대요. 그러면은 X시간 후에는 몇을 곱해야 돼요? 4에 그렇죠. 1시간마다 4씩 곱해지잖아요. 그 말은 이거 두 개 합한다는 건 2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의 X제곱이 어떻게? 136 이상 되게 만들어라. 이제 부등식 풀면 되잖아요. 식은 세울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아직 식을 못 세운다는 건 지금 국어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수학은 둘째 치고. 그죠? 문제부터 이해하고 푸셔야죠. 49쪽의 질문 83번이랑 383번 볼게요. 자, x가 0 이상 20 미만인 범위 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fx는 x가 0 이상 1 미만에선 4의 x제곱이 그려지고요. 반대로 1 이상 2 미만에선 4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이 그려진대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2는 fx는 이게 주기함수라는 거예요. 0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 얘만 먼저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는 몇 나와요? 1 나와요. 그러다가 1일 때 몇 나와요? 4 나와요. 근데 여기선 1 넣으면은 4 나왔다가 2 넣으면 다시 0 나와,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2까지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지금.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겠나요? 그럼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을 한다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fx는 3은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fx는 3, 즉 y값이 3과 만나는 게 몇 번 만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한 주기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한 번이에요. 이 한 번에서 3이랑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요. 근데 우리는 0부터 20까지를 그릴 거래. 그러면 이 한 그래프가 몇 번 반복을 하겠어? 10번. 그치, 10번 반복을 하겠죠. 왜? 2칸씩 그려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2번씩 만나는 것도 10번 나오겠죠. 따라서 몇 번 만나는 거랑 같아요? 왜 19번이야? 한 주기에서 몇 번씩 만났어? 2번씩 만났어. 근데 이런 게 몇 번 반복한다고? 10번 반복한다고. 그럼 몇 개 생겨요, 점? 20번. 그렇죠. 그럼 20개가 나오는 거겠죠.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죠, 우리. 됐나요? 해서 정답은 20개. 그래프예요, 얘들아. 선생님 계속 말하죠. 열심히 x는 4의 x제곱이 3 나오는 그 x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지수 함수예요. 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오히려 걔는 좀 편한 문제인 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학교 시험지에서는 그래프를 안 그려줘요. 왜냐? 선생님들도 그 그래프 집어넣는 거 일이거든. 어디서 그래프 따와가지고 막 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부교재에 없는 문제면은 그래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그려서 풀게 만드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해봐야겠죠? 또 49쪽에 질문 있을까요? 380. 6번이요. 자, 집합 A는 x, y인데 그 x, y들은 y는 3의 x제곱을 만족하는 원소들이어야 한대요. 그러면 자, A, B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라고 했어. 그 말은 B는 3의 A제곱이 만족을 한다는 거겠죠, 일단. 그래, 안 그래? A, B가 3의 A제곱의 원소면 A, B가 Y는 3의 X제곱의 원소이면 B는 3의 A제곱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 보기들 중에서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고르래요. 자, 기억 마이너스 A, B분의 1을 확인해 보래요. 마이너스 A, B분의 1이 나온다는 건 지금 B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A제곱이랑 같냐라고 물어본 건데 같아 안 같아? 그쵸? 이 식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럼 기억되는 거야. 니은 3A, B의 세제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3의 3A 제곱이 뭐라고? B의 세제곱과 같냐고 물어본 건데 맞아요? 틀려요? 되죠? 여기다 세제곱하고 세제곱 하니까 되잖아. 그러면 얘도 된다는 거야. 디귿 3분의 A, 27분의 B가 되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27분의 B는 3의 3분의 A제곱이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거 하면 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B의 3분의 1제곱인 거지 그게 27분의 B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죠? A-1,3분의 B래요. 3분의 B가 3의 A-1제곱과 같냐고 물어봤어요. 같아요? 안 같아요? 그쵸? 그럼 얘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되잖아.
된다고요.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A, B가 A의 원소일 때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고정인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나머지도 대입을 해봤을 때 모양이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걸 찾으라는 거죠. 알겠나요?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50쪽의 질문 387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4x제곱과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직선 x는 a의 교점을 따라 a,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a의 좌표는 a, 4의 a제곱이고요. b의 좌표는 a, 2의 a제곱이다 라는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C라는 거는 A와 Y 값이 같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X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4A제곱이 나왔다는 거고요. 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함수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을 D라고 한대요. 그러면 D의 좌표도 B랑 Y 값이 같아야 돼. 2의 A제곱으로 이렇게 나와야 해요. 위치상으로 보면. 그죠? 자, 그러면 먼저 y는 2의 x제곱 그래프잖아요. 여기는 c가 만나는 건 y는 2의 x제곱 그래프에서 y 값이 4의 a제곱으로 나오려면 x가 몇으로 들어가야 될까? 2a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지. 2의 2a제곱이 4의 a제곱으로 나올 거니까요. 또 여기는 y는 4의 x제곱이랑 만나는 건데 y 값이 최종적으로 2의 a제곱으로 나와야 한대요. 그럼 x가 몇이어야 2의 a제곱으로 나올까? 2분의 a로 들어가야 2의 a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ac분의 bd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ac 길이는 x좌표의 차이니까 a고요. bd의 길이는 2분의 a가 되겠죠? 따라서 ac분의 bd 하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죠. 함수 문제가 나와봤는데 거기에 좌표가 뭔가가 있었다. 점이 있었다. 그 점들을 다 미지수로 표현을 해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순서상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문제 못 푼다고요. 알겠나요? 여기는 A라는 문자로 이미 줬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는 어떠한 문자도 정해주지 않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뭐 T, 몇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A, 몇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내가 임으로 한 문자를 정해서 그럴 때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따로 정해준 문자가 없을 땐. 알겠나요? 함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야. 당장 우리 3월 모의고사 보죠? 3월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 문제 분명 나올 거야. 공수 1에서 배웠던 거. 그죠? 또는 우리 공수 2에서 배웠던 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 나올 거야. 분명 함수 문제는 좌표 평면으로 나올 거예요. 어떤 뭐 교점이 됐던 뭐 점 A, 점 B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그 함수에 맞게 뭐 A, 뭐 B, 뭐 다 표현을 해놓고 해야 한다고요. 값을 모를 때는. 알겠나요? 또 50쪽의 질문. 더 없어요? 몇 번? 391번이요. 자, fx는 지금 5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5의 x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얘의 최소값이 53일 때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굴 치환해야겠어요?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범위는 양수겠죠. 그러면 얘는 5의 a제곱 t 더하기 얘는 5의 a제곱 t 분모에만 t가 생겨요. 왜?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여기는. 그죠?
그리고 플러스 3이에요. 우리 t가 양수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은 뭘 쓸 수 있어요? 산술. 그렇지. 여기서 산술기가 써줘야겠죠. 뭐 이상이 돼요? 2 루트 뭐 5의 a제곱 도분 곱하니까 5의 a제곱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3을 더한 거 이상이 fx의 최소값인 거야. 근데 최소값이 몇이래? 54. 53이래. 그럼 3을 더하기 전 얘는 몇으로 나와야 돼? 50. 그렇지. 이게 50이라고 나와야겠죠. 따라서 a는 라고 나오는 거겠죠. 알겠나요? 양수 조건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세요. 양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두 개가 더해지는 건 산술기하일 확률이 커요. 알겠어요? 또 다른 거 질문 50쪽에서 됐나요? 그럼 51쪽에서 질문 94번이요. 자, 얘가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x값 자체가 0보다 커야 돼.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건 x인데 그 x가 0보다 크대요. 자,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왔어.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는 t로 치환을 하죠. 그러면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가 0인 걸 풀 건데 5의 x제곱이 t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x 자체가 이미 0보다 컸어요. 그럼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두 근 t는 뭐보다 커야 돼? 1. 그렇죠. 1보다 크다고 나와있죠. x가 0보다 크다고 이미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온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걸 쓰는 거예요. 어떤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건 그래프로 보기로 했었어요. 먼저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판별식 D는 뭐 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그럼 먼저 K는 4분의 25보다 작아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럼 두 근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근의 위치를 봐야 돼요. 근이 분명 두 근이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두 개가 둘 다 뭐보다 크대? 1보다 크대. 1은 여기 써야 돼. 그러면 우리 F1이 0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에 1 넣었을 때 즉 K-4가 양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K는 4보다 크다. 원래는 축을 모를 때는 축의 위치까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축이 나와 있어. 얘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면 축이 어디야? 2분의 5야. 근데 축은 당연히 이미 1보다 컸죠. 그러니까 얘는 축이 이미 고정이 있기 때문에 안 정해도 돼. 근데 만약에 축도 모를 때는 세 번째, 축이 1보다 크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알겠나요? 해서 어쨌든 두 개의 범위가 나왔어요. 따라서 최종적인 범위는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 라고 쓴다는 거죠. 알겠나요? 이 실근이 내가 구하는 실근이 지금 x인지 t인지를 잘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냅다 치환부터 먼저 하면 안 돼. x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음 또 질문 51쪽에서 95번이요. 자, 395번 보면은 지금 25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이 5의 4 마이너스 x제곱보다 작고 5분의 1의 x 플러스 2제곱보다 작대요. 우리는 밑을 다 맞춰줘야겠죠? 누구로 맞춰줘야 될까요? 그렇죠. 5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은 5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제곱이
5의 4-x제곱보다 작고 5분의 1은 밑을 5로 맞추면 5의 마이너스 1제곱 되죠. 그러니까 5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은 제일 크다고 나온 겁니다. 자,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꿔봐요? 그대로 봐요? 그대로 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우리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4 마이너스 x제곱보단 작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x제곱보다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부등식 앞에 거 먼저 2개 풀고 뒤에 거 2개 풀고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먼저 앞에 거 2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음수여야 되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뒤에 거 2개를 풀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개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는 마이너스 2 부분에서는 겹치는 게 없을 것이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됐나요? 또 질문 397번이요. 자, 그대로 문제 잘 대입해야 돼요. 쭉 읽어봤더니 이 금융상품에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라고 했어요. W0가 대입될 자리는 어디예요? W0 자리 있죠? 대문자 W0 대입할 거고요.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래요. 그 말은 T가 15일 때 초기 자산의 3배가 되었대요. 기대자산은. 기대자산이 대입될 자리는 어디예요? W예요. 그 말은 뭐야? 3W0가 됐다는 거죠. 기대자산이. 초기 자산에. 근데 그 식이 뭐와 같다고? 2분의 W0 곱하기 10의 15A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0의 15A제곱이다. 이렇게. 됐나요? 양변에 W0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양변에 2 똑같이 곱해주세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6은 10의 15A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0의 15A제곱이래요. 자, 10의 15A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0의 15A제곱이 6이 나오려면 10의 15A제곱이 몇이어야 돼? 얘가? 그렇죠. 얘가 2여야 돼요, 지금. 우리는 10의 15A제곱이 2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지금. 첫 번째 정보를 통해서.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을 W0를 투자를 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이래요. 그럼 이젠 T에다 뭐 대입하겠다고? 30 대입하겠다고. 그럼 10의 30A제곱은 몇이겠어요? 4가 되겠죠. 그쵸? 왜 여기다 지수에 곱하기 2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 대입하면 이제 몇 배가 되는지 알겠죠? (51쪽에) 또 질문 400 1번이요. A랑 B 중에 어떤 게 안 풀린 거야? A는 해가 뭐가 나왔어요? X를 구해야 돼요. 누굴 치환해요? 2의 X제곱 치환하죠. T로 치환했죠. 그럼 T가 뭐랑 뭐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2의 X제곱이 2랑 8이라는 거잖아. 그럼 X는 실질적으로 뭐야? 하고. 그렇죠. A의 원소는 1, 3. 그럼 B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죠.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9t제곱이 2-17t보다 작다. 그거 풀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9분의 1보다 작다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t는 애초에 양수였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어차피 당연하니까 그거 안 해도 되지. 우리는 이제 t가 9분의 1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면 돼. 3분의 1의 x제곱이 9분의 1보다 작다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x는 2보다 부등호 방향 어떻게 봐야 돼? 반대로 봐야죠. 밑이 1보다 작잖아요, 지금.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고 해야죠. b의 범위는.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 a 중에서 b 2보다 큰 거 누구야? 답 그거 3이라고요. 지금 a, b가 의미하는 건 그 방정식, 부등식의 해가 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각각 풀라는 소리예요, 그냥. 이해 가요? 그래서 그 중에 겹치는 거 찾으라는 소리죠. (399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했었죠?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통으로 치환하면 돼요. t로. 그죠? 대신에 그 t의 범위는 몇 이상이 돼요? 2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와요? 이제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마이너스 2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t 플러스 k라고 나왔을 거야. 단 t는 2 이상이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 마이너스 2인데 원래 얘는 축이 어디예요? 3이에요. t가 3이라는 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죠? t가 2 이상인 범위 안에. 그러면 축에서 최소값이 나왔겠네. 그러면 k값만 이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몇 번이야? 질문했던 것 중에 346번이랑 같은 문제라고요, 지금. 전체를 t로 치환해야 되는 거. 그냥 3의 x제곱 하나만 t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럼 질문 다 된 건가요? 됐나요? 빨리빨리 물어보세요. 47쪽에 366번이요. 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x가 주어졌는데, 자, 이게 문제야. 2분의 1의 fx 제곱이 2분의 1의 gx 제곱 이상인 걸 구하래요. 그럼 우리 밑이 지금 1보다 작아요. 그럼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가야겠죠. 그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구하라고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 쪽이야? x가 b 이하이거나 아니면 c 이상이거나. 그렇지.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식 세우는 게 아니라. 됐나요? 이해가요? 또 질문 있는 거 빨리빨리 하세요. 어차피 오늘 안에 이거 안 끝나면 남아야 돼. 388번. 388번이요. 그렇지. 내가 이거 왜 질문 안 하나 했다. 분명히 질문이 나와야 할 문제인데. (388번) 볼게요. 지수함수 y는 3의 x제곱 그래프 위에 한 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A의 y좌표를 알려줬어. 그러면 y값이 3분의 1로 나왔다는 건 A는 몇 콤마 몇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콤마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B를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B는 뭔지 모르잖아요. B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얘는 t, 3의 t제곱이라고 해볼게요. 했을 때 1대2로 내분하는 점 C가 Y축 위에 있을 때래요. 그 말은 C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얘는 0, 뭐로 간다는 거죠. 우리 내분점, X좌표의 내분점 구할 거예요. 1대2 내분점이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 내분점 몰라도 돼, 이거. 선생님, 저 내분점 공식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좌표평면을 풀면 이 길이랑 여기 X, Y축에다가 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봐봐.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 나와야 돼요? 그렇죠. 1대2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미 이 길이가 몇이야? 1이야. 그럼 여기 길이 몇 나와야 돼? 그게 B의 Y좌표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내분점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어요는 핑계라고요. 내분점 공식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요. 좌표평면의 그림을 이용하면. 알겠나요? 그러면 B의 좌표는 2,9가 되는 거죠. 해서 Y좌표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래 내분점 공식 쓰고 싶어요. 그럼 내분점 공식은 뭐야? A 마이너스 1,3분의 1과 B t, 3의 t제곱이 있었으면 얘를 1대2 내분. 선생님, 이 틀 만들라고 1학년 내내 강조했었죠? 어떻게 보면 돼요? 분모는 1 더하기 2분의 크로스해서 곱하라고 했어요. 각각 1 곱하기 t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X좌표의 내분점 좌표. Y좌표도 똑같이 구하면 되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의 t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 이게 내분점의 좌표인데 얘가 Y축 위에 있다. 이 값이 0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랑도 같은 거예요. 또 질문 있을까요? 378번이요. 자, 어떤 방사선 물질의 양이 처음의 양의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년이래요. 그러니까 1년마다 X씩 분명 줄어들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15년이 흘렀더니 2분의 1로 줄었대. 그 말은 X의 15제곱이 2분의 1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는. 이해 가요? 그럼 X의 15제곱이 2분의 1이야. 그럼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64분의 1 이하로 줄어야한대요. 그러면 64분의 1은 2분의 1을 몇 제곱 한 거랑 같아? 6제곱 한 거랑 같죠? 그 말은 15년씩 역시나 6번 더 가야 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총 몇 년이야? 몇 년 이상? 90년 이상.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나요? 또 질문? 380. 1번. 자, y는 3의 x-2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가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래요. 우리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지나게 혹은 지나지 않게 만든다는 건 y절편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먼저 지수함수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 했죠? 정근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y는 3의 x-2제곱 플러스 n은 정근선이 어디야? y는 n이야. 그럼 y는 n을 그리고 나서 좌표평면에 그려졌을 때 얘가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겠죠. 4사분면을 지나니까. 그럼 최소 어디로 올라가야 돼? 그렇죠. 이거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 말은 x가 0일 때 최소 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겠죠. y절편 값이.
그 말은 n 플러스 9분의 1이 0 이상이어야 한다. 이걸로 찾는 겁니다.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진하게 만들어라 혹은 진하지 않게 만들어라 라는 건 y절편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y절편이 양수여야 될지 음수여야 될지. X에 따라 넣는 거예요. 그쵸? y절편만 보는 거니까. 알겠나요? 만약에 여기서 4사분면을 진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 오히려 여기서 더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그때는 오히려. 됐나요? 그럼 다 된 건가요, 이제? 자, 그러면 검사는 일단 먼저 오늘도 진도 먼저 나간 다음에 끝날 때 할 거고요. 오늘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는요, 사실 지수 함수와 굉장히 유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로그 함수는 본질적인 건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이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대칭을 시키죠? 그렇죠. y는 x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y는 x 대칭을 시켰다는 건 y는 x로 바꾸고 x는 y로 바꿀 거야. 그래서 x는 a의 y제곱이 만들어져요. 이걸 y는 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써야죠. y는 로그 a의 x이다 라고 생긴다는 겁니다. 해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예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 정의역, 치역은 지수함수에서 다 y는 x 대칭 시켜서 와야겠죠. 자, 우리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어디였어요? 얘는 x축.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었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정의역. 얘는 그렇죠. 모든 실수예요. 대신에 치역은 맞아요. 얘는 치역은 0보다 큰 실수가 됐어요. 그런데 y는 x 대칭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이 정보들도 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 이해 가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얘는 다 y는 x 대칭 시켜서 오면 돼요. y축. 방정식으로 따지면 x는 0이에요. 그러면 정의역은 어디일까요? 그렇지. 원래 치역 y였던 애가 바뀌어서 오는 거야. 정의역은 얘는 오히려 지수함수랑은 다르게 정의역의 범위가 생겨요. x가 양수라고 하는. 반대로 치역은 그렇죠. 이게 오히려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렸었죠. 한번 두 개를 따로따로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원래 지수함수는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였어요. 0,1을 해서 만나게. 그럼 이걸 내가 y는 x 대칭을 시켰어.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뒤집어져서 오면서 점근선은 y축에 생기고 여기도 똑같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아, 좀 너무 모양이 붙어버렸네. 어느 정도로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그대로 뒤집어져서 오는 거예요. 이게 y는 로그 a의 x. 그럼 밑이 오히려 1보다 작은 상황에선 지수함수는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였죠. 그럼 이거를 역시나 y는 x 대칭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집어 오면서 지수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가요. 즉, 밑에 따라서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클 땐 증가하게, 밑이 1보다 작을 땐 감소하게 그려지는 건 똑같아. 다만 그려지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지수함수는 어떤 범위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그렸어.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게.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게 그렸지만 로그 함수는 이게 살짝 이게 휘어져 보이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다만 점점 올라가는 정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계속 올라가게 혹은 실수 전체에서 한도 끝 없이 내려가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기본형 그래프예요. 로그 함수에. 그래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과 증가, 감소가 중요해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그런데 그 와중에 점근선은 Y축 해서 항상 정의역이 0 이상. 왜 정의역이 생기냐? 바로 여기 이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위치, 이 x가 진수잖아요. 우리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진수가 양수여야 한다. 그치? 0보다 커야 한다는 게 있었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정의역이기도 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로그 함수의 기본형을 확인했어요.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지수함수의 역함수에서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행이동 시키겠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q 플러스 로그 a의 x 마이너스 p 혹은 뭐 그냥 로그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이 별로 이렇게 쓰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이 q가 꼭 너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로그 안에다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플러스 q를 이 마이너스 p 뒤에 그냥 바로 붙는 숫자로 보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표기가 이렇게 되는 건 상관은 없어. 근데 괄호가 어디까지 씌워져 있는지는 봐야 돼요. 그 괄호가 닫힌 데까지가 진수인 거야. 뒤에는 상수야 그냥 더해진. 그러면은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했어요.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거면 걔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한들 치역이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대신에 뭐가 바뀌어? x축 이동 때문에 점근선의 위치와 정의역은 바뀌어. 점근선이 언제 생겨? 그렇죠. 진수를 0으로 만드는 애를 생각하면 돼요. 왜? 진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x는 p에서 점근선이 생기고 밑이 1보다 크면 점점 증가하게, 밑이 1보다 작으면 점점 그냥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표평면만 그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y절편 정도는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까 지수함수에서 우리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지나게 만들어라 이런 거 하죠. 그런 거는 역시나 y절편의 위치로 보면 돼요. y절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그러면 어떤 특정 뭐 1, 4분면, 2, 4분면을 지나게 만들거나 혹은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게 만들거나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알겠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정의역은 누구보다 크다? P보다 크다. 오히려 치역은 그렇죠. 여기도 모든 실수 그냥.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면 돼요. 표준형 정도까지만 봐주면 돼요. 로그에서는 일반형은 잘 안 나오긴 해. 일반형이 어떻게 나오긴 하냐면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근데 이거는 잘 나오진 않는 모양이긴 해.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y는 로그 a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의 개수가 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1 말고는. 그래서 이럴 때는 b로 묶어줘봐, 먼저. 이렇게. 그럼 우리 로그끼리의 진수끼리의 곱셈,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로그 a의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로그 a의 b 플러스 d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나오진 않아. 별로 필요가 없는 문제라서. 가끔 나오긴 한데 근데 그 문제는 아마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점근선이 어딘지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b분의 c 진수를 0으로 만든 x값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로그 함수도 그럼 최대 최소가 언제 생기겠어? 그치, 그냥 끝과 끝에서 생기겠죠. 진수가 1차식이라고 한다면. 물론 진수 부분이 2차식 이상으로 뭔가 다른 모양이 나오면 달라지겠지만 지수 함수에서 마찬가지였잖아. 지수가 1차 함수일 때는 그냥 계속 똑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하지만 이제 지수 부분이 2차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2차식의 범위를 구하고 최대 최소 구했죠. 똑같아, 얘도. 진수 자리가 1차식일 때는 그냥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런 단순 그래프라고 보고 양 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진수 자리가 2차 함수가 나왔다. 그럼 그 2차 함수를 t로 치환해서 그 t의 범위를 먼저 구한 다음에 로그의 양 끝을 구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451번부터 같이 빠르게 볼게요. 다음 중 함수 y는 로그 a분의 1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미 a는 1보다 크대요. 그럼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죠. 오히려 a분의 1은 작아지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프가 점 1,0을 지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3번 점근선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y축이다. 맞아요. 4번 x값이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한다. 그쵸? 밑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냐 물어봤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은 누구의 부호로 바꿔요? x의 부호로 바꿔요. 근데 우리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x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y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이 아니라 x축 대칭으로 가야겠죠, 이거는.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54번 볼게요. 자, 다음 함수는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대요. 봤더니 점근선이 어디예요? x는 2예요. 그러면 일단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죠? 그럼 y는 로그 3의 x-2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3, 4, 5번은 아니야. 1번, 2번 중에 누구냐? 몇 콤마 몇을 지나는데요? 3,-1을 지나는데요. x에 3 넣었을 때 y -1 나오는 거 몇 번? 2번. 이렇게 찾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점근선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항상. 그래서. 알겠나요? 지수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 459번 볼게요. 자, fx는 로그 a의 x 플러스 2 더하기 5에 대하여 f1은 4일 때 f7의 값을 구하래요. 자, x에 1 넣었을 때 4 나와야 한대요. 1 넣었을 때 4가 나왔다는 건 a는 몇일까요? 3분의 1 이해하겠죠? 왜 로그 값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a가 3분의 1이란 거 찾았으니까 x에 그럼 7 넣으면은 계산하면 몇 나와요? 3. 알겠나요? 463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로그 2의 x인데요. 로그 2의 m은 0.2, 로그 2의 n은 0.4일 때 m, n 두 개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m과 n을 곱하려면 로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연산을
그렇죠. 더해야지 mn 값이 나오겠죠. 그럼 로그 2의 m이랑 로그 2의 n을 더하면 로그 2의 mn이잖아. 로그 2의 mn은 몇이야? 0.6이에요. 그럼 0.6이 나오는 x값은 몇이었어요? 그게 바로 mn 곱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찾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음 466번 볼게요. 자,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역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y는 로그 4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을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에 칭시킬 거예요. x는 로그 4에 y 플러스 a 마이너스 3. 먼저 3 이항시켜서 x 플러스 3은 로그 4에 y 플러스 a. 그 말은 y 플러스 a는 4의 x 플러스 3제곱. 따라서 y는 4의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a와 같다고 나왔는데 그게 식에서는 4의 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a는 1, b는 3이라고 구해주는 거죠. 답은 4. 471번 볼게요. 자, 우리 로그끼리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밑을 다 똑같은 로그 값으로 맞춰야겠죠. a는 4 로그 5의 2고요. b는 2예요. c는 로그 3의 5분의 2예요. 먼저 얘는요. 로그 5에 16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는 로그 5의 몇과 같죠? 25와 같아요. 얘는 2 로그 5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 3. 어? C의 3이. 3 아니에요? 아, 위에가 3이구나. 그럼 우리 3 올리니까 로그 5에 27이에요. 밑 진수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누가 제일 커요? C. 그 다음 B. 그리고 A가 제일 작죠. 답은 1번. 474번 볼게요. 정의역이 3 이상 11 이하인 함수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진수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1차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양 끝에서 최대 최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x가 언제 최소가 나와요?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점점 증가하잖아. 그러면 그렇죠. x값이 제일 작을 때 최소값 나오겠죠. x에 3 넣었을 때 최소값 4 나오려면 a는 몇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한 거 a가 마이너스 1한 거 구했구나.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이제 x에 11 넣은 값까지 찾아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사실상 봐야 되는 건 476번부터가 중요하죠. 또.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 범위 내에서 y는 로그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에요. 자, 아까 말했죠. 진수가 1차가 아닌 2차식, 1차식이 아닌 다른 게 나오면 그 진수 부분을 통으로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를 우리는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진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한다면 t는 모양 자체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라는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라고 있었잖아.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최소값은 몇으로 나오겠어? 2라고 나오겠죠. t의 범위는 2 이상. 그러면 최대는 x가 마이너스 3과 3 중에 언제 나와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나오겠죠.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몇 나와요? 그게 최대값이에요. t에.
2가 나오는 x는 실질적인 건 2였고요. 27이 나오게 하는 x는 실질적인 건 마이너스 3일 때였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y는 로그 3의 t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27일 때니까 최대값 몇? 3. 최소값은 로그 3의 2. 그러면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x는 언제다? 2고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x는 언제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말했잖아. t의 범위 쓸 때 언제인지까지 써놓으라고. 다시 구하기 힘드니까. 이 x가 언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학교 시험에선. 알겠나요? 근데 x 값을 물어봤는데 t가 2일 때, 27일 때 쓰면 돼? 안 돼? 그거 위험하니까 얘가 언제 나오는지까지 먼저 써 놓으라고요. 풀이할 때. 습관을 들여놔야 쓸 거 아니야. 알겠나요? 다음 479번 볼게요. 정의역이 1 이상 27 이하인이라고 나왔어요. x의 범위를 알려줬어요. x의 범위가 1 이상 27 이하라고 알려줬을 때 지금 함수 y는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의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우리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야겠죠? 반복되니까. 근데 x가 1 이상 27 이하라고 있었어. x가 1일 때는 실질적인 t는 몇 나와요? 0 나와요. 그럼 얘는 0 이상 3 이하. 우리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를 0 이상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라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다시 완전 제곱식구를 고쳐야겠죠? t-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축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최대값은 오히려 더 멀리 있는 건 3일 때니까 3 넣으면은 3이라고 나오겠네요. 됐나요? 다음 483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얘들아. 지금 내가 풀려고 봤더니 이거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밑이 미지수야. 그럼 이거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라고 하기에도 지수에 또 미지수가 똑같이 있어. 그죠?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항함수로도 풀 수가 없고 지수함수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앞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시킬 거예요. 얘를 앞으로 내리려면 일단 먼저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씌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밑이 로그 3이 있기 때문에 3에 맞춰서 볼게요. 로그 3의 y는 이 전체를 진수로 씌우는 거야. 로그 3의 x의 2 더하기 로그 3의 x제곱. 이렇게 씌워요. 양변에 로그를 똑같이.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는 앞으로 꺼내서 곱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로그 3의 x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네? 뭐 해주면 되겠어요? 치환해주면 되겠죠?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2 플러스 t 곱하기 t인데 자, 여기 x 범위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t는 제한된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로그 함수는
치역이 모든 실수잖아요. 이게 지수함수랑은 달라요. 지수함수는 t로 치환했을 때 무조건 t가 양수여야 한다. 일단은 그 범위가 생겼죠. 로그 함수는 없어. 그게 오히려.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실수 전체에서의 뭘 구한다?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최소값이 몇 나와?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 최소값 마이너스 1 쓰면 다 틀리는 거야, 이제부터. 왜냐? 이 마이너스 1은 누구였어요? y예요? 로그 3. 그렇죠. 로그 3의 y가 마이너스 1로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그러면 실제 y는 몇인 거예요? 3번. 그렇죠. 3분의 1로 봐야죠. 실컷 여기까지 잘 썼어요. 분명히 보기에는 객관식으로 나오면 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안 넣어놓을 리가 없어, 쌤들이. 왜? 너무 뻔한 함정이거든. 근데 그 뻔한 함정에 걸려요, 꼭 우리는. 마이너스 1 답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풀이를 정말 깔끔하게 써야 돼요. 막 끄적끄적 써놔버리면 내가 뭘 풀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따라서 실제 y는 3분의 1이 바로 최소값이다 라는 걸 구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485번 볼게요. 자, x가 1보다 크다는 범위를 줬어요, 이번엔. y는 로그 x의 100 더하기 로그 x예요. 자, 밑을 10으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그럼 얘는 로그 x분의 로그의 100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때 로그 x를 t로 치환할게요. t분의 2 더하기 t. 근데 x가 1보다 크면 로그 x는 뭐보다 커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x가 1일 때니까. 양수 조건 생겼어. 뭐 쓰겠어요? 산술기하 몇 이상이라고 나와요? 계산하면 2루트 2 이상이라고 나오겠죠. 됐나요? 다음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최대 최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오늘도 보았습니다. 숙제는 488번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프린트가 나가겠죠? 프린트도 유형 11까지 해오시면 돼요.